예,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최계열 의원입니다. 우리 조윤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만평이 있죠. 만화로 세태를 또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정부 찬양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만평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소설, 연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홍보하는 과거의 대한뉴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또 영화, 연극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찬양하는 것이면 누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이고 연극은 그냥 연극일 뿐입니다. 미디어와 예술은 그 속성상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성대를 묘사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면 대통령들을 모두 바보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우리 조윤선 증인께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변호인, 화려한 휴가, 광해 이런 영화를 보고 불쾌했다, 화를 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 내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때 문화예술단체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해 6월 초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이 A4 2장짜리 명단을 문체부 차관 조현재에게 전달을 했고 조현재 차관이 당시 유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유 장관은 무시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요청이 오면 그거를 거절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6월 말쯤 명단을 전달해준 김소영 비서관이 리스트를 폐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폐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시로 리스트가 내려오고 또 폐기하라고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소송한 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총 9,473명, 세월호 관련 시행령 폐기 촉구서는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국서는 문학인, 또 문재인, 박원순 후보 지지서는 이렇게 해서 9,47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 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쭉 보면 이게 리스트라면 이 리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조현 증인께서 오늘 국민께 사과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진상을 다 파악하고 국민께 상세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부처 차원에서의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대통령 풍자 세월 5월 화가 홍성담 배제 노력 제조조치 강화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지시도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예, 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있는 대로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
이 담당자들이 지금 거의 20일 정도 저희 직원만 해도 한 20명이 넘게 소환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직도 특검 발표로는 전체적인 전모는 확인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그런 특단의 이런 조치가 반드시 부처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특검 이렇게 하고 수사에도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하실 거죠? 저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도 특검에서 빨리 특검이나 검찰이나 간에 빨리 저를 소환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지금까지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을 소상히 뭐 자료와 함께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예,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순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2012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근접 경호를 담당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경호실에 별정적으로 특재되어서 근무를 했죠. 예, 관저에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했나요? 예, 그러면 4월 16일 세월호 당일 그때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우리 그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구순성 의원께서 그에 관해서 구순성 증인께서 그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양심선언을 한다는 그런 말도 한 적 없고 사실 그날 휴무였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싶은 게 정말 제보자가 누구인지 제가 사실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고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